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에서 광산 프로젝트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평양에 가면 사실 굉장히 무료합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근데 저는 방에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호텔 주위 산책하고 그런 일로 소개됐습니다만은, 제가 있었던 보통강 호텔은 1층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1층에 서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찻집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근데 가라오케도 있고요. 근데 저녁에 특별한 일정이 없고 그러면 저도 산술집 같은데 거기 가서 술도 한 잔씩 마시고, 가라오케 집도 한 번씩 들리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 남한 기업가들이 그 호텔에, 보통강 호텔에 오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남한 기업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라오케 같은 경우 밤늦게까지 줄 서서 대기하고 하는 경우도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서 며칠 있었는데도 북한 쪽에서 우리가 제시한 강화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북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장 기간을 어쨌든 토의를 하고 가야 되니까 출장 기간을 연기를 하겠다고 북한 측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저한테 연기한다고 그래도 내일 돌아가라는 이야기도 없고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연기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북한 쪽에서 이 답변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사업을 추진했던 그 회사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삼천리 총회사였습니다. 아마 그 회사도, 민경련이나 그 회사도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북한 정부에서 어디까지가 결제받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받지를 못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답변을 못 해주고 계속 차일피일만 미루고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북한이 제시한 그 답변 내용에는 세 가지 항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회사하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소위 약칭으로 민경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경련이 북한 강업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계속 협의하기 위해서 민경련 북경 사무소를 통해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한다. 민경련은 북경하고 단동하고 연결해 이 사무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범 사업으로 항해남도에 있는 흑연강산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바로 우리 회사에 백서로 알리고 최종 문안 작성을 했죠. 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최종 합의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합의서 만드는데 여러 가지 좀 또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 삼천리 총회사라는 북한 회사가 합의서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투자 의무 조항 문제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 시범 사업으로 흑연강산 항해남도를 제시됐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시하니까 북한에서는 좋다. 공동조사를 수용하되 단지 우리 회사가 투자를 담보를 해라. 그러면 공동조사를 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이게 조사도 안 하고 현장 조사도 않고 평가도 않고 투자를 먼저 하겠다고 약속을 하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협상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럼 어쨌든 그 장시간의 토론 끝에 결국은 합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 합의서에는 이 세 가지 합의됐던 것, 북한이 제시했던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해 5월 달에 항해남도에 있는 흑연강산을 공동으로 조사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그때 핫 이슈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 투자를 의무조항으로 넣자고 했던 것. 그 조항은 북한과 우리 회사가 공동으로 그 광산을 조사한 뒤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하기로 한다. 그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합의문을 서명을 하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초여름인데 그때
우리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을 구성해 가지고 평양으로 다시 왔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도착해서 이틀 후에 이제 평양에서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에서 광산까지는 약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그 가는 루트가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사리온을 거쳐서 해주로 해서 광산 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평양에서 봉산, 그 다음에 청단을 거쳐서 이렇게 광산 가는 길이 있는데요. 이제 뭐, 그 광산 가는 게 길이 이제, 우리는 이제 광산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평양에서 중간에 이제 해줄에 베이스 캠프를 놓기로 했었어요. 만들기로. 이제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은 해주 여간이었는데, 왜냐하면 광산 지역에는 이제 숙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산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게 이제 해주시기 때문에 그 해주 여간에 이 베이스 캠프를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주시에 있는 해주 여간은 해주 중심가에 있는 여간입니다. 뭐 호텔이라고도 하고 여간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해주 여간은 3층짜리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1층에는 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2층과 3층에는 이제 이 객실이 있는데, 3층 한 켠에는 서점도 있고 또 당구장도 있습니다. 호텔은 객실은 이제 1인실, 2인실, 다인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이하게도 북한의 다른 호텔과 달리 이 바닥에 일본식 다다미가 깔려 있는 게 좀 특이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없었지만 나중에 2005년도 그 뒤로부터 이제 한 1, 2년 지나니까 거기에 사우나 시설도 만들고 또 국제 전화할 수 있는 이 전화룸도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뭐 북한에 있으면 뭐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이게 제일 해주 여간에 있으면서 불편했던 게 역시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제 북한 화장실은 이게 수세식이긴 하지만 자동으로 물이 안 내려가요. 없어요. 물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욕조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걸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주에서 매일 광산까지 출퇴근하면서 조사를 하는 일정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해주에서 광산 가는 이제 그 길에는 가는 길은 이제 이 1차선 또는 2차선인데, 거기 이제 연안군하고 청담군하고 연안군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대부분 이제 비포장 1차선 또는 2차선입니다. 그 길에 이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수선은 또 도로 수리하는 이제 인력은 또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라고 그래봐야 이게 이제 비로 쓸고 또 패인 곳에 이제 차가 가면 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갈이나 모래를 집어넣는 그런 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해주에서 이제 광산까지는 약 한 48km. 그 다음에 광산에서 이 개성, 우리 남한과 북한이 공단을 만들었던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한 40km 정도 됩니다. 남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광산 가는 길에 이제 우리 광산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산도 이제 산 지역도 뭐 평야도 많지만 산 지역도 보면 산에 보면은 나무가 여전히 없어요. 과거도 그랬지만 북한의 봄에 식물 행사를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가을 되면 또 그걸 나무를 다 베어서 또 땔감으로 다 써버린가 봐요. 북한에는 참 그 석탄 매장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LPG도 또 수입해서 쓰고 있다는데, 지금 역시 산림 황폐화 문제는 북한에서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남북 협력에서 앞으로 중요한 협력 과제인데, 어쨌든 북한 산림 협력 문제가 앞으로도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우리는 해주에서 광산으로 출퇴근 조사를 했는데, 또 광산 가는 길에 또 그 산에 보면은 군 초소들이 자꾸 보여요. 근데 그 지역은 사실은 북한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군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사 지역에 왜 또 있는 광산을, 군사 지역에 있는 그 광산을 우리하고 남한하고 우리 회사하고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시했는지 참 의아스러웠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강산 조사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이 유튜브에서는 실제로 강산 조사를 어떻게 했고 그동안에 그런 조사하는 과정의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었던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